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예방이냐, 무더위 쉼터냐. 여름철 대표적인 취약계층 보호 정책 중 하나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놓고 고민이 많았던 서울시가 방역을 강화한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더위 쉼터 숫자를 늘리되 이용 인원은 줄인다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 쪽방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더 매서운 법인데 모쪼록 모두에게 건강한 여름이어야겠습니다. 5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고3 등교 개학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노원구 확진자가 노원구 일대 커피숍과 노래방 등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외부 강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서대문 구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주민들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와 고성, 노상방뇨 등도 늘고 있지만 경범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우려가 학교로까지 번지면서 다음 주로 한 주 미뤄진 등교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교육부가 연기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신 등원 수업이 진행 중인 학원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현재로서 등교 수업의 추가 연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3일로 예정된 고3 등교 수업을 한 주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고3 학생이 등교 이전 실기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집단 감염 우려가 학교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교직원 7명도 이태원 클럽 9곳에 다녀가며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고3의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다음 주 20일에 등교 수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등교를 앞두고 자가진단을 통해 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신 분반과 격일 또는 격주 등교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와 달리 등원 수업이 진행 중인 학원가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도 진행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시교육청은 이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공동 점검을 벌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대상은 원어민 강사가 많은 영어 유치원과 원생이 300명 이상인 대형 학원 등 서울 소재 모두 1,212개소입니다. 네.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19 현황도 살펴보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신규 확진자는 모두 지역 감염사례였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7명 늘어 11,01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었고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59명 증가해 모두 9,821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노원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하계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에서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초 25번째 확진자 발생 이래 약 한 달 만입니다. 26번째 확진자는 하계 이동에 사는 20대 남성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노원구청이 공개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경 외출해 인근 커피숍을 다녀갔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에는 노래방도 찾았습니다. 확진자는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2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당시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확진자는 근처 대형마트를 다녀갔고 자리를 옮겨 오후 7시 40분쯤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확진자를 포함해 업주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지역 상권은 흉흉한 분위기입니다.
젊은 것들 왜 그냥 밀폐공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 나이트로 가가지고 난리대 지금. 아유. 노원구 26번째 확진자는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즉시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노원구는 확진자 일행과 가족, 그가 찾았던 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분들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거든요. 이제 전부 다 확진자 접촉자 조사했는데 다 음성 나왔어요. 한편 노원구에선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수는 27명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대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는 병설 유치원 교사와 접촉한 원생 25명과 교직원 10명, 초등부 교사 9명 등 자가격리자 44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검사를 받지 못한 유치원생 1명에 대해서도 별도 검사를 벌입니다. 강남구는 69명의 확진자 가운데 현재까지 45명이 퇴원하고 4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서대문구의회에서 진행된 성폭력 예방교육 중 한 구의원이 외부 강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한 단체가 함께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 4대 폭력 예방 강의 도중 강의 내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외부 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원석 의원이 외부 강사를 섭외한 공무원에게도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외부 강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의가 중단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 그 결과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주민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관할 검찰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그 범죄행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는 항고를 한 거죠. 항고의 주 내용은 공무원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이 방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항고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원석 의원은 부적절한 강의 내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사건 이후 진행됐던 서대문구 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사건을 서로 간의 언쟁으로 규정하고 최원석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검찰의 재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선 노숙인들의 음주소란이나 노상방뇨 등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죄로 현행범 단속도 가능한데 대부분 노숙인들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우통을 반쯤 걸친 채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낮에 볼 수 있는 서울역 광장 풍경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광장 측면엔 노숙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아침부터 이제 퇴근 전까지는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냥 변을 그냥 보고 소변은 다반사로 이렇게 막 보고 그렇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데요. 5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범위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연행 당하는 건 수없이 많이 봤고 저 역시 노숙인한테 맞아서
이가 이렇게 빠지고요. 구걸 행동한다든지 입을 다 펴갖고 거기서 잔다든지 술과 담배를 피고 또 방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대부분이 그 생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노역장 유치하면은 끝난 후에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서 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때문에 악순환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구 서울 역사가 있고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역 광장에 모여든 노숙인들이 공공연히 경범죄를 벌이는 가운데 서울역 정화위원회는 합동 단속반의 조직과 방범 초소 설치를 현재 유관기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난해 9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 제1평화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섰지만 이번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와 상인들은 상생협약으로 시장 정상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건물이 심하게 불타고 의류를 포함해 안에 있던 상품들이 그을음과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동대문 패션 의류상가 중심에 있던 제1평화시장의 불이 나 졸지에 생활터전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물건 상태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냄새도 굉장히 지금 심하네요, 지금. 화재가 난 지 7개월여 만에 제1평화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재 수습 이후 관리단에서 100억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진행해 지난달 지상 7층 가운데 3층까지 사용 승인이나 재개장을 한 겁니다. 80% 이상의 점포가 다시 입점해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 방면에 좋은 이제 경험도 했고 손님들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안전시설은 더 강화됐습니다. 스프링쿨러를 촘촘히 설치하고 내력벽도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건물 안과 밖에 있는 소화전은 더 눈에 띄도록 개선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연창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제1평화시장은 다시 옛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단과 상인회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착한 임대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오는 7월까지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3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감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 상인과 지주들이 일치가 돼서 동대문 시장 주변에 우리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옛날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공동 노력을 해서 과거에 정말 명성을 떨쳤던 제1평화 상가가 더 고객들을 맞이하는데 정말 우수 상가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긴급 복구비와 긴급 융자를 지원하며 화재 수습에 나선 중구청은 상권 회복을 위한 환경 개선 공사와 판매 촉진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1평화시장이 동대문 패션타운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는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재의 상처를 딛고 상권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제1평화시장이 재개장과 함께 상생협약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 성산일동 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상 인근 중학교 운동장을 통행길로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최근 성서중학교 우회로 연결 데크가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삼통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인근의 도서관과 연남동을 가기 위해서는 늘 성서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운동장을 통해 가지 않으면 수십 미터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 동네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가운데로서 흠으로 나갔죠. 이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거를 잠가버리면 천상 일로 있어 일로 저로 돌아다녀.
학교를 통해 가다 보니 학교 개방 시간이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의 잦은 학교 출입으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홍대 쪽으로 가고자 하면은 성서중학교를 후문을 통해서 정문으로 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근데 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이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개방 시간에는 학교를 통해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도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 우회도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성서중학교 우회로 보행데크가 설치됐습니다. 학교 미사용 부지 경사로를 이용해 갈지자형 연결 데크를 만든 겁니다. 성산동 삼통마을에서 마포중앙도서관까지 총 연장 123m. 이제는 학교를 가로지르지 않고도 보행데크를 통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데크는 8% 미만의 경사도로 설계돼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그 데크길은 계단길로 만드는데요. 저희가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보행자분들도 편하게 좀 걸어 다니시라고, 그 노약자분도 편하게 걸어 다니시라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했습니다. 보통 그 8% 정도 잡는데요. 8% 잡아가지고 휠체어도 편하게 다니시고 노약자분들 편하게 다니시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땅한 길이 없어 늘 운동장을 가로질러야만 했던 주민들. 군은 성서중학교 우회로 연결 데크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선인이 딜라이브 뉴스에 출연해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서울시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8년의 국회의원 활동에서 오직 민생, 더 큰 중랑을 약속해왔던 박홍근 의원. 3선 달성은 이러한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과분한 평가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평가가 함께 곁들인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우선의 정치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내걸었던 경제와 교통, 문화와 교육과 관련된 4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H공사 이전과 망우복합역사 건립 등 지역의 굵직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청장과 원팀을 이룬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망우복합역사라든가 신내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 세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의 성과와 속도를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 나갈 거고요. 한편 총선 이후 유력한 당내 원내대표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박 의원은 이번엔 자신의 기회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유능한 선배들을 잘 모시는 동시에 당내 주요 요직을 경험한 후 향후 원내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이제 국회직을 먼저 또는 당직을 맡아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의원들의 그런 총의를 받들어서 나중에 원내대표 도전의 뜻은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산자중기위를 맡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관리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길어진 실내 생활에서 알아둬야 할 건강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요즘, 감염 예방과 함께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곳은 우리 몸의 심혈관입니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활동량이 줄고 줄어든 활동량은 심장을 비롯한 혈관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상처럼 느껴지는 앉아서 TV 보기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7%대까지 늘어나고 튀긴 요리와 같은 고칼로리의 음식을 곁들이면 발병 확률은 2배로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폐동맥을 가로막는 혈전이 생기는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달리기와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대. 성인 한 명이 창문과 방문을 닫고 잘 경우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0에서 3000ppm대로 올라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엔 먼지만 걸러낼 뿐 실내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을 정화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소 하루에 2번,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줘서 그건 먼지만 걸러지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환기를 꼭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요즘 생활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난 12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두빛날의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증축해 마련한 평생교육센터에는 교실을 비롯해 체육관과 심리안정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수교육교사와 특수체육교사 등 1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종로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구는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7년 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데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원의 기능 강화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새 부지로 제안한 방산동 일대는 미군 부대 이전으로 비어있는 데다 병원 입지로는 최적의 위치라며 상대적으로 의료 공급이 부족한 북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 학기 선생님 얼굴도 뵙지 못했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지만 코로나 앞에서 자칫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사제지간의 끈끈한 인연도 흐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오는 스승의 날, 텅 빈 교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